안녕하세요. 정함철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추의 정화, 신유, 수월, 신월, 유월, 수월의 정화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보감 원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추 정화. 3추는 이제 뭐 3추, 삼화, 삼춘, 삼동 이런 말을 쓰는데 신유, 수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퇴기, 유약, 기가 물러나는 시기니까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용 간목을 써야 된다. 금수 승왕 사권. 이 가을은 신유수로는 금이 이제 그 사권, 사령한다는 말도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금이 이제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금이 왕성하다. 금의 기운이 무상정지리. 금이 왕성하면서도 무상정이라는 것은 정화가 닫히지 않는다. 뭐 그런 어떤 하나의 이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취, 경, 벽갑, 이 경우에는 이게 문장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위, 인화지물, 혹, 차, 병, 난금, 쇠목, 불려, 병탈정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이 이제 그 신유술에는 사권에서 왕성한 시기인데, 그럼에도 정화가 닫히지 않는, 상하지 않는 이치가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경검을 가지고, 벽갑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경검을 가지고 간목을 쪼개서 인화지물, 정화의 불빛을 살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혹차 병난, 그래서 병화가 난금세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병화가 금을 따뜻하게 한다. 그래서 목을 뭐 쪼개서 말린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병화를 이용해서 겁재를 이용해서 금을 따뜻하게 해서 이 금을 뭐 물로 금극목을 못하게끔 해서 물로 녹여버린다. 뭐 그런 표현도 되고 아니면 뭐 금을 금을 따뜻하게 해서 원래 금은 차가운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성질을 따뜻하게 해서 목을 다시 말린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불려 병탈 정화. 보통 이제 탈이라는 것은 빼앗는다는 건데 태양과 촛불이 두 개 있게 되면 이 촛불이 빛이 뺏깁니다. 근데 이게 항상 뺏기는 게 아니고 여름에 보통 봄, 여름이죠. 봄, 여름에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감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불려라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화가 정화의 빛을 뺏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범, 양병, 협정자. 그래서 양쪽에서 병화가 두 개 있고 정화를 협공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하월기지. 여름에는 당연히 꺼려야겠죠. 왜냐하면 여름에는 이 태양이 주인입니다. 태양이 너무 열기가 강하기 때문에 병화는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이런 해석법이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빛을 못 보는 겁니다. 평생 2인자로 살아야 되는 사주. 여월불기, 뭐 그 나머지 달도 뭐 꺼려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꺼려하는데 그 나머지 달은 불기라.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궁통보감은 생각을 하면서 잘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여름뿐만이 아닙니다. 봄에도 태양이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정화는 언제 주인이냐면 정화는 겨울이 주인이에요. 겨울이 주인이고 그리고 병화는 여름이 주인이죠. 병화는 여름의 주인이고 그럼 나머지 계절은 어떻게 되냐? 나머지 계절은 이제 힘의 강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운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단, 착격, 소년, 공고, 현극, 중년, 부기, 필요, 지지, 견수, 재병, 박묘라 했는데 단 이럴 경우 뭐 병화를 이제 같이 뭐 이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소년 어렸을 때 공고하고 현극이 많다. 초년고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중년에 부귀하게 된다. 이거는 왜 중년이라는 말을 썼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대운이 여름에서 태어나긴 여름에 태어났다는 것은 정화가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공고하고 집안도 어렵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운은 바뀌어서 대운이 가면 만약에 겨울로 가게 되면 이제 병화정화는 따뜻한 난방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년에 부귀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 이럴 경우에는 필요 지지에서 견수재병, 이 수가 있어서 이 병화를 제하게 된다면 박묘, 또 하나의 묘함이 있다. 그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원칙은 천간에 비견겁제, 이 병화가 많게 되면 천간에서 제일극을 해줘야 됩니다. 임수합 정도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천간에 없으면 지지라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비견겁제를 제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큰 손해가 없습니다. 왜 손해가 없냐면 천간에 비견겁제가 있다는 것은 이게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운에서 한번 걸리면 내 재산이나 이런 걸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겁제라고 보는 겁니다. 삼축, 갑경병, 병용, 내분, 우열, 하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삼추죠. 삼추에 갑경병, 정화가 갑목도 쓰고 경금도 쓰고 병화를 함께 쓰는 경우에 내자로도 있기도 하고 인자로도 있습니다. 인분 우열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나눠야 된다. 분, 우열, 뛰어남과 열등함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화가 이제 갑목이 강하냐, 경금이 강하냐, 병화가 강하냐 이게 각각의 뿌리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운도 잘 살펴야만이 이 정화의 운의 그런 강약, 크게 귀할 수 있는 경우인지 운이 있어도 좀 약할 운인지 그걸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분 우열, 결국엔 다 우열을 나눠야 된다. 하야, 어찌 된 것인가? 7월은 이제 신월입니다. 그래서 신월의 갑병은 신중유경, 이 신중에는 경금이 있습니다. 임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금을 보는 겁니다. 7월 신월에는 갑목과 병화, 신중에는 경금이 있다. 8월에는 6월이죠. 6월에는 갑병, 경계용, 8월에는 갑목과 병화와 경금을 다 용한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7, 8월에 홍무, 갑목, 7, 8월, 16월에 갑목이 없으면 을력가용, 을목도 가히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착격으로 쓰는 겁니다. 위, 고초인등, 이런 걸 되게 이제 고초인등이라고 그러는데 마른 풀이 등불을 밝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초, 우리가 시골에서 보게 되면 논두렁에 있는 그런 갈초, 마른 풀을 긁어 모아서 정화불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고초인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갑목이 있어야 됩니다. 정화는 무조건. 을목을 쓰게 되면 격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곡, 분리, 병, 쇠야. 이게 뭐냐면 이제 을목을 써서 정화를 빛을 살려줘야 된다. 위에서 고초인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곡자로 있는 것 같은데 곡분리 병쇠야 이럴 경우에 분리 떠날 수 없다. 그러니까 병화가 있어서 쇠야라는 것은 이제 말릴 세자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어서 또 말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병화가 을목을 말려준다. 그런 해석법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삼추정화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사주는 아무리 비견겁제가 나를 이롭게 하고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번은 운에서 반드시 한 번은 이게 나를 괴롭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구조든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견겁제를 쓰지 말아야 돼요. 사주에서는. 비견겁제를 쓰게 되면 여자 명일 경우에 이게 조금 이제 부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다 이상한 좀 해석법이 나오는데 여자가 비견겁제를 쓰게 되면 좋은 명이 안 나와요.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여명에 비견겁제가 너무 많이 떠 있는 경우 부부 운이 좀 약할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전용 갑경. 9월에는 오로지 수월인데요. 수월에는 갑목과 경금을 쓴다. 대지 갑불리견이라. 그래서 이런 9월에는 오로지 갑목과 경금을 쓰는데 갑목이 불리견이라고 그러죠. 이게 분리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또 부지죠. 부지 갑불경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분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분리수라고 그러는데 어분리수네요.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 대지 갑목은 경금과 떨어질 수가 없다. 갑목과 경금은 무조건 하나의 조합입니다. 갑목이 있어야 정화의 불이 살아나고 경금은 갑목을 쪼개서 불쏘시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정화가
또한 경금을 기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신금이라는 그릇으로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갑경정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을분리병, 을목은 또한 병화와 떨어질 수 없다. 이게 글쎄 어떤 해석법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정화일관이 아니더라도 을목과 병화에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거는 무조건 절대 용신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길이 극명, 그 이치는 극명하다. 혹 경갑, 경병, 개투, 혹 갑목과 경금과 병화를 모두 투관돼서 보는 경우 필주가갑, 큰 벼슬을 얻는다. 무, 갑용을자, 무가 용을자네요. 갑목이 없이 을을 쓰는 경우에는 부기 개소, 부하고 귀함이 모두 작다. 차, 부이 불기자다. 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부유할 수는 있어도 부유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은 있을지 몰라도 불기자, 귀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을목을 쓰면 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 일중임수, 혹 한 무리에 임수를 보거나 또는 임수가 강한 걸 보는 경우죠. 강할 경우 우, 다견, 개수 이럴 경우 또한 개수를 또 보는 경우 그러니까 임수와 개수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필히 무토 유제 이럴 경우는 무토로 반드시 극제를 해야 됩니다. 이 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사주에서 정의만목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거는 이제 보지 말라고 분명히 제가 식간조합 때였나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정임 한목 합화된 오행 합화된 오행 이걸 뭐 합학경 뭐 적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정화와 임수가 만나면 목으로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해중의 임수와 지지에서 해중 임수하고 만약에 오화가 만났다. 이럴 경우는 생명이 탄생을 해요. 예, 생명이 탄생을 하는데 천간에 뭐 정임 한목이 있어서 뭐 이걸 회두생이라고 그럽니다. 목이 다시 정화를 살려준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통변이 안 됩니다. 그냥 정화가 임계수를 만났다. 물이구나. 물은 불을 끄는 존재구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임수는 합이고 개수는 하늘에서 내는 우루가 돼서 이 칠사이라고 그러죠. 전개충이라고 그러는데 개수가 정화 불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뭐 그럴 경우 주작투강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은 물을 만나면 사그러드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그 사람의 능력이 잘 보입니다. 이럴 경우 이제 무토로서 제함을 해야 되는데 제하게 되면 자연 부기광이라 부기가 상당히 이제 뭐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환하게 비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 사주를 보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딱 기억이 나는데 시를 모르시더라고요, 한 분이. 근데 정화로 태어난 남자분이신데 여기에 개수가 있었어요. 개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기억이 전혀 안 나고요, 당연히.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시를 모르시더라고요. 시를 자기가 인시에 태어났는지 묘시에 태어났는지 이걸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알려드렸죠. 왜냐하면 이분이 직업이 경찰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묘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바뀌었네요. 구조가. 여기가 무토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를 몰랐고 왜 제가 묘시라고 그랬을까요? 간단하거든요. 이분이 왜 경찰하겠습니까? 정화가 이게 아마 제가 무자나 무신으로 알고 있는데 월이 하여튼 여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사주. 근데 인시가 되면 정화가 이민시가 됩니다. 그리고 묘시가 되면 개묘시가 돼요. 근데 이 사주는 개묘시가 더 좋은 거예요.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뭐 주작퉁왕 칠살 아니냐 그러는데 요 무토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 타이 경찰 뭐 군인으로 빠지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명조가 됩니다. 아주. 그래서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명조죠. 이럴 경우는 개묘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 이민시였다면 글쎄요. 저는 경찰로 안 갔다고 봅니다. 이런 사주들은. 지금 얘기가 많이 샜는데 그래서 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시가 다 용이냐 미꾸라지냐를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러지만 용이냐 미꾸라지냐를 결정짓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 결정짓는 건 아니고 어떤 사주는 연어들이 이미 결정되면 시에서 못 바꾸는 사주도 있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사주들.
저는 그런 경우에는 출산태기를 안 잡아줍니다. 그 잡아줄 수가 없어요. 이거. 좋은 시간이 안 나오면. 이게 사주는 돌고 돌아서 언젠가 오게 돼 있거든요. 혹 일파경금, 한 무리의 경금 무리를 본다, 정화가. 그럴 경우에는 명, 제다신약. 이럴 경우 이제 제다신약으로 그러는데, 이 제다신약. 이게 참 재밌는 해석입니다. 제다신약이라는 게, 한탕주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여튼 제다신약, 주 부옥빈인. 이런 경우에는 뭐 집은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부옥빈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실제 알고 보니까. 처다 주사. 이게 뭐냐면 처가 많다. 남명에는 경금이 일파를 이루게 되면 이게 다 여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많네. 그래서 주사라는 것은 이게 주장할 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주장한다. 가정의 일을 이제 처가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처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 남명의 제다시냐? 그럼 대본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공처가구나. 이거. 부인한테 찍소리 못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맞습니다. 통변에서 잘 맞아요. 혹 임다설경, 혹 임수가 임다설경, 임수가 많게 되면 경금이 설기로 빠져버리죠. 이럴 경우에는 경금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설의 작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사주를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사주를 풀 때 딱 보면 다 이제 신살 가지고 풀거든요. 뭐 묘요충, 원진, 귀문, 백호대살, 뭐 인신충, 뭐 청간합, 뭐 등등 뭐 이렇게 풉니다. 근데 제가 사주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거나 누굴 보게 되면 생극제와 생이다, 생이 있어서 어떻다, 극이 있어서 어떻다, 그 다음에 그냥 충이 있어서 어떻다 등에 대한 개념 해석이 없는 걸 보면 순서가 좀 제가 봤을 때 바뀌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왜 임수가 많게 되냐면 경금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임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주상에 실제로. 이런 해석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주에서. 그래서 천간에 있어도 죽는 글자가 있고 뭐 없으면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있어도 죽는 글자를 잘 봐야 사주 통변을 나중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임 화살. 정임이 화살이다. 정임 화살이라는 게 뭘까요? 왜냐하면 임수가 이제 수국하거든요. 근데 정화와 임수가 이제 화살이라는 것은 살이 이제 화졌다는 얘기죠. 정화가 임수가 한목으로 목생과 회두생이 되니까 뭐 그런 이치로 제가 봤을 때 쓴 것 같습니다. 반성부기. 이게 문제되는 구절입니다. 이게 아주 문제 있는 구절인데 제가 감히 이런 말을 드리긴 좀 뭐하지만 아니 정화와 임수가 합을 했다고 해서 화살이 돼서 이게 살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관살작용이. 아니 그런다고 반성부기. 부기 아니야 이거죠. 이게 맞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합을 대체적으로 책에 보게 되면 많이 고서에 긍정적으로 많이 표현해 놓게 됩니다. 근데 사주에서는 그 그릇의 크기를 볼 때 합을 이루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명조를 많이 못 보게 됩니다. 현실은. 약경다 무임. 만약에 경금 많은데 임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불류하천이다. 그래서 뭐 떠돌아다니고 바쁘고 그러면서 하천한 명이 된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관료라는 그런 기준에서는 이게 맞는 해석인데요. 현실에서 손님이 이렇게 올 경우 이걸 이렇게 해석해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경금이 글쎄 많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두 개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는 두 개까지는 상당히 좋게 해석을 해주는데 세 개 이상은 문제가 됩니다. 두 개 정도면 그래도 재물복이 이거 나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절대. 예,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화는 경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임무글자를 만난 겁니다. 임무글자를 만났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사주에서. 그 그릇의 크기는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혹 8월 일파신금. 이제 8월이면 6월이네요. 그래서 6월에 일파신금, 한 무리의 신금이 있다. 그럴 경우는 신금이 이제 엄청 뿌리가 강한 경우입니다. 불경경금, 근데 경금을 보지 않았다. 우무비겁, 또한 비겁이 없을 경우. 차, 기명종제. 이게 뭐냐,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게 자신의 명을 버리고 종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종제격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기명종제다.
내 본분, 명, 천명을 버려버리고 종지하는 사주인데 부의착이라 이게 과연 맞냐는 해석인데요. 부의착이 부활뿐만 아니라 귀하다. 제가 이 사주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일파신금의 불경경금 이게 제가 기억은 정확치는 않은데 중국의 판빙빙 사주인가요? 그 사주가 정유일주에 뭐더라? 정유일주 신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천간에. 하여튼 신신 뭐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정의 신신. 이 사주를 보니까 꼭 그 사주 같은데 요거는 해석을 각각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귀하다? 글쎄요. 귀하다는 조건이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뭐 돈만 있으면 다 귀한 건 아닌데요. 네. 어쨌거나 돈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뿌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신금에 뿌리가 없다. 근데 돈이 있다라고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부의착이 했고요. 수불가갑. 수불가갑 비록 과갑. 큰 과거국제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규이도. 이도라는 것은 다른 방법, 다른 도. 그러니까 이도라는 게 뭐냐면 조선으로 말하면 성리학이나 학문을 공부해서 출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잡기나 이런 걸 배워서 잡과 같은 걸 응시해서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도하면은 벌써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종제자 수의처. 제에 종하는 경우, 기명종제할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수의처라. 수의처라. 수를 갖다 처로 본다 했는데 이게 왜 이런 해석이 나올까요? 참 재밌는 해석인데 수가 처다. 왜냐하면 관살이거든요. 정화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면 수는 관살로서 자식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기명종제가 되면 신약사주가 되어버립니다. 정화가. 그러면 나무가 있어야겠죠. 이 나무가 용신입니다. 사주에서 용신은 뭐냐면 이게 자식이에요. 남자한테는. 그래서 이 용신에 따른 자식 분별법을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깊이 있는 통병이 나와요. 무조건 물망 자식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자식이니까 자식을 낳아준 물은 반드시 처가 되는 겁니다. 불국, 위편정, 모기자, 불영 여기 나오네요 뒤에 극함이었고 유편정 편벽되고 발음이 있다 할 경우 모기자 목을 뭐 자식으로 본다. 그래서 불형 형이 없다 형극됨이 없다는 뜻입니다. 혹 9월 일파무토 9월은 이제 벌써 수월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월에는 일파무토를 보는 경우 이럴 경우는 이제 무토가 강해지는 거죠 토가. 그리고 정화는 당연히 힘을 잃을 겁니다. 설정화직이 나와 있네요. 정화가 설기된다. 불경관목 이럴 경우에 일간 정화가 힘이 약하게 되면요 반드시 목을 용신을 합니다. 예. 근데 목이 없다. 이럴 경우 위 상관상진 이게 그 대표적인 상관상진이라고 그러는데 상관상진이다, 종하다, 종합격이다 뭐 그런 게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상관상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제가 이런 경우를 봤는데 정화하다, 뭐 무토, 시에도 뭐 기토도 있고 하여튼 토가 강한 사주인데요. 이런 사주를 갖다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전부 토에 관련된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장명을 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전부 5자 막 이렇게 5555를 쓰시더라고요. 이게 왜 저는 이걸 이해가 되냐면 이분이 어느 그 철학관에서 종합격을 풀었구나. 종합격에는 인비가 뭐 흉신으로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데 종합격입니다. 화토밖에 없는 뭐 그래서 상관상지니까 뭐 또 좋다. 토운이 들어오면 되게 좋다 또 풀었겠죠.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 예, 이거 그래서 토에 관련된 이름을 지어주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이 사주는 무조건 목을 써야 돼요. 제가 왜 목을 쓰냐면 정화의 무기토는 뭐냐면 먼지고 바람입니다. 먼지 날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바람이 부는데 정화가 무슨 힘이 있어 이 사주. 뭐 종합격? 그러면 이 사람이 종합격이면 뭐 사회에서 잘 나가야 되거든요. 직업도 변변치가 않아요. 항상 직장 그만두고 뭐 거의 지금 백수로 몸이 아파서 쉬고 있는데 여기에다 토를 썼으니 이게 격국의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뭐 저하고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만 예, 제가 보는 관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토를 갑을목을 써서 바람으로 날려버려야 된다. 이 먼지를. 그래야 빛은 빛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는데 아마 종합적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상관상진.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상관상진이다. 이거 되게 좋네. 또 막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비, 심상, 갑이, 혹, 갑목, 투출, 위, 문서, 청기, 추위, 가탈,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요게 상관상진부터 이어지는 건데 비심상갑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다 뭐 그런 식의 해석인데 상관상진이 됐기 때문에 나무가 없는데 화토만 강하다. 그래서 상관상진이다. 그래서 비심상갑이다. 비심상갑이. 이게 근데 이 다음 구절하고 이게 또 상반되는 내용들입니다. 간목을 보지 않아서 상관상진이 됐는데 비심상갑이라 뭔가 평범하지가 않다. 그래서 상관상진 경우 또 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놓고 또 혹 간목 투출 또 만약에 혹 간목이 투출되어 있는 경우 위 문서가 청기하다. 정화가 간목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선비사주입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식이 좋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추위 가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간목이 천간에 투발되어 있는 경우 문서가 청기하고 가을에 추위 가탈. 어떤 위라는 게 이게 그 임금이 뭐 이런 그 하나의 벼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히 내가 쟁취할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의미 같습니다. 용갑자. 간목을 용어로 쓰는 경우, 용신을 쓰는 경우 경불가소. 불가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금이 적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경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적다라는 것은 어떤 뿌리의 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처목자라 똑같죠. 목이 용시니까 수가 처가 되고 목은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원문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사주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원문에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현실하고는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고 궁통보감은 글쎄요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실제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정도만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상반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두 개 한번 예제를 제가 골라봤는데요. 이 사주가 일단 그 공통보감에 있는 사주인데 제가 뭐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그 뭐 크게 해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주 보니까 뭐 대부명 이 글자밖에 없거든요. 아 되게 부한명이다. 뭔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왜 제가 건곤을 같이 넣었냐면 이게 남자일 때 사주와 여자일 때 사주가 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주 전형적으로 보게 되면 가을에 병화, 정화가 떠 있죠. 근데 정화가 뿌리가 없습니다. 이 사주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또 간목도 없고 경금도 없죠. 네. 경금도 천간에 보면 일단 천간 기준으로 사주는 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주는 천간에 떠 있는 관성도 없고 전부 재성과 식신재상밖에 없죠. 이게. 식상, 재성, 비견, 정화. 이럴 경우에 대표적인 이런 형태가 뭐냐면 딱 보기에는 이거 사업가구나. 지금 현대로 표현하게 되면요. 자영업자. 돈 많이 버는 사주네. 예, 이런 사주들이 다 사업가 사주들입니다. 좋은 사주들. 그래서 뭐 관성이 없네, 간목이 없다. 간목이 없어서 사주가 되게 안 좋네. 관성도 없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면 현실 통변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토가 있구나. 돈을 만들어내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시간이 같네요. 저도 정화의 무신신데 화생토 토생금 구주라 이게 돈이 모이는 사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구조 사주라고 얘기를 해줘야 듣는 사람이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맞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전형적인 식상생계 구조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야 되고 성격 같은 경우에는 신월 정화이기 때문에 신월부터는 이제 점점 추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월 정화의 성격 따뜻하고 인정이 많고 그런 부분을 또 탁탁 설명을 해주게 되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간목이 너무 멀리 있죠. 해중 간목이 멀리 있는데 이게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간목을 못 쓰기 때문에 뭐 공부나 학문을 한다 하더라도 교수까지는 못 간다. 뭐 이 정도 개념은 잡고
상담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공통보감에서는 뭐 대부명사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봐도 나름 괜찮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보면 뭐 신의 해가 있지 않느냐, 뭐 병신합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는요. 이 사주 해석에서 연월에 안 좋은 게 몰려 있으면 굳이 그거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일과 시입니다. 이런 사주들. 그래서 일시가 나름 모양이 괜찮게 구색이 돼 있는 사주예요. 깨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일시에서. 그래서 돈이 많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 다음에 이 사주를 간편히 한번 보겠는데요. 이 사주가 뭐 상서 벼슬을 했다. 이게 이 사주 여자라고 보고 들어갈까요? 제가 그걸 생각을 안 했네요. 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남자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도 뭐 사업가 사주고 다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여자라고 한번 태클을 걸어봤냐면 이게 여자일 경우에는 남편의 동향을 잘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부부 문제로 불거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10명 중에서는 남자와 궁합을 논할 때 썩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이 사주는. 왜냐면 이 남자가 너무 좀 그렇죠. 형태가 이성한테 너무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뭐 결혼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여자일 경우 이성 문제가 딱 불거지는 사주를 보게 되면 그리고 남편도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이혼으로 간다. 이게 여자 사주일 경우 저는 그냥 이혼 사주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물론 이제 만나는 남자의 사주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요. 자, 이 사주도 보게 되면 이 사주가 딱 보게 되면 이제 가을 신금이 정한데 이게 남자입니다. 이 병정이 있을 경우 탈정한다고 그러죠. 병탈 정광 이런 용어를 써도 될 것 같은데 병화가 정화의 빛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병정이 뜨게 되면. 근데 없애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좀 좋은 게 사주가 신월의 대운이 가을 겨울로 가버리니까 이게 병화가 수그러들죠. 여기에 활기를 못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좋아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또 여자 사주였다. 그러면 또 해석이 묘하게 돌아갑니다. 이 사주는. 그리고 정화가 가장 필요한 간목이 딱 월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주가 상당히 좋죠. 거기에 경금이 있고 경금 도끼로 간목을 쪼개서 정화의 연료를 심어주는 구조입니다. 이 청간 구조가 상당히 좋은 구조고 경금도 뿌리가 상당히 좋죠. 강한 경금. 간목은 이럴 경우 뿌리가 없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간목은 이럴 경우 그래서 생사목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사목이냐 생목이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 생목은 좋다라는 인식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목이 필요할 때가 있고 생목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가 좋죠. 오미 화고까지 이루고 있고 신진합도 있고 그 사주가 상당히 유기한 사주입니다. 오행이 잘 흐르거든요. 금이 목을 칠 것 같지만 칠까요? 안 칩니다. 병정화가 토를 만나서 또 설기가 돼 있죠. 토는 또 금을 만나고 이 사주가 상당히 묘한 사주인데 어떻게 보면 경금이 간목을 칠 것 같은데 이게 안 칩니다. 못 칩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사주가 상당히 맑아지고 청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선과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좋은 명조입니다. 보기만 해도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니까 공통보감에 보니까 이제 신유술월이 함께 나와 있어서 가을 정화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이제 겨울 3동의 정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